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로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맞아요. 영화 한 편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요. 지인을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요. 모임이 부쩍 준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뿐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 의사 출신이신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영전 교수님은 예방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시고요. 또 최정훈 교수님은 북한의 명문인 청진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요. 북한에서는 전공이 어떤 거였나요? 의대를 졸업한 직후에는 신경내과를 이제 전공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위생방역 기관에서 전염병 관련한 역학의사로 이제 근무했습니다. 정말 오늘 남북 최고의 이 감염병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마스크를 안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 겁이 많아서 이 공기 중으로도 전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 이 방 안에 환자가 있거나 의심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써야겠죠.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공기 중으로 이 알갱이가 튀어나와서 옮기는 이 비말 감염이 주된 이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감염은 현재까지는 그 원인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채기, 기침 그걸 위한 이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마스크 쓰느라 사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사실 저희 코너 북한은 지금에서 보셨듯이 마스크를 쓴 북한 주민들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북한에서도 이 마스크 쓰기가 좀 생활화돼 있는 상태인가요? 북한 주민들도 일단은 길거리 다닐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게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처럼 기능성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바이러스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그 면으로 된 마스크는 기본이 방한이 목적이고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예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이 종이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보이는데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제 전문적인 보건의료인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마스크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주민들은 그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지금 피복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일반 주민들에까지 공급이 다 되게 이렇게 아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식당 가서 사례 들리지 마라. 네, 맞아요. 그럼 주변에서 다 쳐다보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도 이 코로나19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아마 그 과거 사례들로 봐도 일단은 그 북한 당국이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생 선전이라든가 이런 위생 손씻기라든가 강조하고 이제 통제하는 것만큼은 북한 주민들도 이제 각성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북한 매체에서도 연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아시아 나라들뿐 아니라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감염자 및 사망자 통계 자료도 연일 업데이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법도 전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이나 식사 전 위생실 사용 후를 비롯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텔레비전뿐 아니라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를 자주 싣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지역에 출장을 갔다 오는 인원들에 대한 장악이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다음 뉴스도 보면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사업과 의학적 감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국 출장자들과 외국인들과 접촉한 모든 인원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 다녀만 와도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격리하는 게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검역, 격리 이런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시설에 북에 가보면 김일성 주석의 친필로 뭐 사회주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워낙 강력히 하는 전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나 치료가 여건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격리 중심으로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 점이 이제 제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도 더 철저하게 격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남한의 경우는 뭐 해외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 격리하고 한다는 정말 이거는 뭐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해외에 갔다 오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국소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뭐 통제하고 격리시키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격리를 한 달씩이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한 달을 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 한 달을 격리를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요?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네. 현재 14일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더 길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일자로 북한에서는 잠복기를 24일에 준해서 격리 조치의 방침을 바꿨습니다. 30일까지 격리하는 거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그 검사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격리 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굳이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신종 무엇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 또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이번에도 이렇게 완전 봉쇄를 했단 말이죠. 이 봉쇄 이렇게 좀 이런 바이러스에 민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내부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작동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거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질적인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양적인 선제 공격, 선제 방어,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서 차단하는 거가 이제 최선의 방어인 거죠 결국에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강력 대응 덕인지 북한에서는 아직 확진자는 안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은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쪽에서 그걸 확진할 수 있는 검사 기구나 키트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간편한 키트가 보급된 건 지난주 정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환자가 없는 건지 그리고 그걸 검사를 할 수 없어서 확진을 내릴 수 없는 건지는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이 접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확진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중국에서 이제 그 정도로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그 북한에서 발생 안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북중 무역 이런 교역 같은 거를 차단했다고 해도 그 북중 저 국경 연선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특히 지금 겨울에 지금 강이 얼어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을 통해서 그 도항을 해가지고 밀수를 하는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염병이 접촉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 교수님께 좀 궁금한 게 이 코로나19가 신종이라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아까 잠복기도 보통은 14일로 생각하는데 더 길게 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먼저 예측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바이러스야 뭐 완전 소강은 없겠지만 언제쯤이면 좀 잦아들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도 궁금하고요. 제 주변의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이제 사스랑 만약 유사할 경우에 보통 겨울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잠복기가 뭐 14일 정도나 되기 때문에
뭐 그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뭐 4월쯤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신종이라는 게 아직 우리가 정보가 없는 감염병이라는 뜻이니까 네. 계속 면밀히 그 상황들을 점검하고 서로 전 세계적으로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예방 위주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 교수님께서는 예방의학의 최고 전문가로서 북한에서는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예방의학 전문이긴 하지만 최고는 아니고요. 다행히 주변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분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격리를 할 때 격리자도 중요하지만 그 격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호복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약이나 검사 장비들이 동원돼야 이제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현재 북한에서는 그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보호구만 하루에 20벌 정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 주변 국가들과 정보를 나누고 또 필요한 장비들을 서로 나누는 것 이런 부분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지원 등을 바란다면 다시 말하면 북한 체제의 그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북한 주민을 정말 중심에 놓고 본다면 사실 국제사회하고 이렇게 정보 공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국제사회 제재를 받게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하고 이제 그 솔직히 진솔하게 얘기하고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또 받을 건 받고 해.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북한 체제가 지금 웅겨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한의 지금 협력 요구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 체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뭐 이런 조치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국제 공조에도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불안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이번 사태뿐 아니라 감염병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